사실은 저는 굉장히 작고 왜소한 사람인데 평생에 이제 살이 굉장히 많이 쪘던 시간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저녁에 저희 술자리도 많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면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바지들은 항상 우리가 또 펑퍼짐한 옷을 입고 음식도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어느새 5kg이나 살이 갑자기 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뭐 운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식이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그때는 유튜브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라서 그냥 막연히 굶으면 되겠지, 그리고 막연히 좀 걷기 운동을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선택한 게 근육 운동을 해봐야겠다, 근력 운동을 좀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좀 끊어보자 했는데 사실 그때는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였는데 왠지 그 느낌에 단 거를 먹지 않고 그냥 조금 근육이 생기면 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그때 운동을 시작하게 하면서 수영만 한 6개월 할 때보다는 그런 근력 운동을 하면서 살이 한 3개월 만에 이제 그 5kg가 다 빠지고 이런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로 이렇게 또 유지를 하다가 두 번째 고비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할 테지만 많은 엄마들이 이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그때 살이 굉장히 많이 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할 때 또 고비가 이제 몸도 너무 피곤하고 뭐 수유를 하시는 분은 또 그 이제 영양소를 또 대충 먹을 수도 없고 뭐 단식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 출산을 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시기 동안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고비가 와서 한 20kg가량이 좀 쪘다가 초기 한 6개월 정도 안에는 한 15kg 정도 빠졌는데 남은 5kg가 정말 안 빠져서 한 1년 동안 또 차근차근 이렇게 빼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때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똑같은 이제 생각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식이 제한을 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쉽게 선택했던 방법은 첫 번째 숟가락을 쓰지 않는다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저희가 제일 피해야 되는 게 밥 많이 먹지 말자, 흰쌀밥을 먹지 마라, 그리고 짠 국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식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탄수화물이랑 염분 제한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식사들은 아무래도 밥과 국이 있고 찌개가 있고 이런 이제 패턴이다 보니까 숟가락을 쓰다 보면 쌀밥 먹고 국물 먹고 이런 것들이 계속 패턴이 누적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젓가락만 쓰게 되면요, 먹게 되는 밥의 양도 작을 뿐만 아니라 국에 있는 건더기들, 반찬 중에서도 이제 뭐 이런 나물, 채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식사 속도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식사 양도 좀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숟가락을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이제 먹는 시간인데요. 이제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조금 먹어야지 살이 안 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에 공복 텀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됐던 게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공복 시간, 그 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12대 12, 12시간 먹고 12시간을 쉰다. 아니면 뭐 16대 8, 16시간을 쉬고 8시간 동안만 섭취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실천했던 거는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정말 독하게 할 때는 6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가장 효과가 좋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이 뭐 9 to 6 일하고 뭐 운동을 하거나 뭔가를 좀 하고 저녁을 7시, 8시에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정말 좀 내가 많이 먹었다. 그런 날은 다음날 12시까지 점심시간까지 뭘 먹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좀 많이 허기지고 힘들다 그러면 아침 시간까지는 적어도 공복을 유지하시고 수면에 들기 전에는 4시간 전까지는 좀 공복을 지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먹는 시간에는 그렇게 제한을 하진 않아요. 먹는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숟가락을 쓰지 않고 최대한 당과 나트륨을 좀 제한을 하지만 그래도 좀 영양 부족이 되지 않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탄단지의 비율을 좀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그거를 뭐 3대 4대 3 아니면 4대 3대 3 이런 식으로 지켜가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유산소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30분밖에 시간이 없어 그러면 유산소도 좋지만
근력 운동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게 해주고 체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일단 붙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이렇게 쓰이는 기초대사량 자체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이 찐다는 거는 먹는 양보다 쓰는 양이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쓰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먹는 양이 올라가도 그만큼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육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근육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아질 뿐더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체력적인 면에서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도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 자체가 또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텐데요. 특히 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선생님 제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도 잘 안 붙고 살이 안 빠지고 부종이 심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간헐적 단식에서 오는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것과 근육 운동해주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이 더 잘 붙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긴 근육이 잘 유지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대사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먹은 것의 칼로리 소모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고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더 빨리빨리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조합들이 사실은 조금 처음에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에 요거를 딱 조금 적응을 시켜서 내가 세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쉽게 요요가 없이 갈 수 있어요. 한때 굉장히 유행해서 뭐 방탄커피를 먹는다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처음에는 유지할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독소 빼는 뭐 디톡스 주스나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다이어트를 할 때 좀 많이 활용하는 게 그래도 단백질을 좀 많이 먹고 단백질 이제 파우더나 이런 것들을 좀 뭐 드링크 이런 것들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순살 고기 같은 것들을 큐브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양념을 거의 작게 해서 이렇게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거나 뭐 이런 팁들을 좀 많이 이용했는데요. 너무 유행에 휩쓸리는 다이어트는 쉽게 지치고 또 지치게 되면 요요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서 생활 속에서 내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조금 재미도 생기고 그리고 지치지도 않고 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